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많이 밀려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가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구간을 신고가 영역을 돌파해서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근데 혹시라도 밀리면 이 구간 라인에서 2차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식으로 좀 밀려 내려가는 것은 제 예상에는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뭔가 악재 같은 것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일단은 한올바이오파마의 급락은요, 표면적으로는 개발 지연, 반환론의 이런 것들이 좀 키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반환이라는 단어가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던 것 같거든요. 이 바토클리맙이라는 부분,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 거는 맞죠. 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주가가 이렇게 좀 밀렸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뮤노반트가 바토클리맙 상업화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품목 허가 신청이 또는 상업화가 지연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반환론이라는 표현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기술에 문제가 생겼나? 기술 이전에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좀 과도하게 해석하면서 공포심리가 확산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뚝뚝뚝 밀려 내려갔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상 실패는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토클리맙은 MG 임상에서 이미 성공을 했고요. 약의 효능이 아니라 상업화 전략의 우선순위였다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거는, 이뮤노반트가 유상증자는 위기가 아니라 준비라는 부분이에요. 즉, 이번에 이슈와 동시에 공개된 것이 이 이뮤노반트 5.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억 7천억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유상증자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부담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 구조로 보면 이제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이반트가 이번 유상증자에도 3.5억 정도 달러 직접 참여한다라는 거죠. 이미 올해 1월에 4.5억 달러 유증 때도 로이반트가 참여해서 지분을 늘렸고, 이번 유증에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뮤노반트 지분율이 55.6%인데 56%까지 어떻게 된다? 중반대로 56.5%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단순하게 재무 지원이 아니라 지배력을 강화한다라는 거, 거기다가 이제 빅파마 M&A를 앞두고 있는 구조의 정비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뮤노반트의 파이프라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면 모 회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분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급이 됐던 게 이제 반환론의라는 그 단어 자체를 보고 시장에서 이걸 분석하기도 전에 겁부터 먹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언급됐던 약이 뭐냐, 파이프라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IMVT1401인데요. 이미 이제 MG 상업화 계획에서 철수한 물질입니다. 실패해서 접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비중이 낮은 파이프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401이 그렇게 반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1402는 반환 논의 자체가 없어요. 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에 대한 중간 결과도 2026년 내년 1분기 정도쯤에 발표 예정이 맞습니다. 예. 이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기대 수익이 낮아진 파이프라인을 정리하고 더 큰 시장성과 M&A 가치를 가진 후보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 이거는 기술 실패가 아니야. 두 번째, 이뮤노반트가 M&A를 대비해서 파이프라인 재편과 자금 조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에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좀 과도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결과예요. 이 바토클리맙의 상업화 지연에 따른 변동성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근데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로이반트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고 M&A 가능성도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402 중심의 파이프라인 가치도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술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급락은 악재라기 좀 보다는 이미노반트가 빅파마 인수를 준비하면서 선택과 집중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시장의 그 반환이라는 그 단어 하나가 조금 많이 되었던 그런 것 같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려 내려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일단은 좀 떨어졌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생각 이상으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구간 라인에서 만약에 접근을 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정리하려고 했는데 악재가 터져서 나왔다. 근데 그 악재를 가만히 보고 나니 이게 꼭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네 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구간 라인에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단기 반등이 나올 때 본전 언저리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관점으로다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이게 과연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일단은 일주일, 다음 주면 이제 주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말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렇게 생각보다 위험하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임상 실패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거 좀 너무 과했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다음 주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아침에 살짝 밀려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 구간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본다라고 해도 저는 뭐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래도 내가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온 종목을 굳이 내가 신규로 들어갈까?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조심하는 것도 맞기는 한데요. 뭐 일단 여러분들이 좀 나는 단기 이런 것도 좋아한다. 단타성 매매 이런 것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상업화에 대한 순위의 변경인 거지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임상에 대한 실패라든지 임상이 지연이 됐다든지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전히 한올바이오파마는 갖고 있습니다. 일정을. 예,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은 기회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저희가 어저께 무료 추천 종목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종목이 우진이었는데, 오늘 뭐 수익 실현을 했죠? 12월 달에 처음 나간 이 무료 추천 종목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열심히 매매해서 이런 결과물들 만들어냈고, 여러분들도 이거 다 챙겨갈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오셨으면은. 그리고 저희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도 뭐 이번 주 당연히 뭐예요? 수익으로 마무리했죠. 월요일서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또 열심히 매매를 합니다. 단기 매매에 특화되어 있고요.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일주일 해보겠다, 2주일 해보겠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뭐 1년을 해야 돼, 6개월을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십시오. 월요일 날에 이제 새로운 기수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가지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저녁이잖아요. 빨리빨리 오셔갖고 뭐 해야 됩니까? 자리 깔고 앉아 있어야죠. 그래야지 다음 기수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